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나답게 살아왔을까?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정작 내 마음은 뒤로 미뤄둔 채 살아온 것은 아닐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했고,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했고, 좋은 자식, 좋은 이웃, 좋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 뒤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자신을 숨긴 채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비로소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 조선 선비들이 평생 수양했던 신독의 지혜와 동양 철학이 말하는 자유로운 삶의 태도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 마음속 무거운 짐 하나가 조금은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갈피를 펼쳐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던 주름이 보이고 흰머리가 늘어나고 눈빛 속에는 지나온 세월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과연 내 인생을 살았는가? 돌이켜보면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좋은 대학을 가야 했고, 남들처럼 결혼해야 했고, 남들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남들 눈에 부족해 보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작 그렇게 애쓰며 살아온 결과 우리는 행복해졌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점점 낯선 사람이 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추며 살아갑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남들이 좋다고 하는 삶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타인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삶은 결국 내 영혼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본심을 오래 외면하면 반드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남의 눈치를 보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말을 할 때도, 심지어 웃을 때조차 남의 반응을 의식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내가 초라해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끊임없이 떠돕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 갇힌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삶은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습니다. 문이 없는 감옥, 하지만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감옥.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를 가두고 있는 그 남들은 사실 우리 인생의 생각보다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해 사람들은 각자 자기 걱정하느라 바쁩니다. 당신이 어제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말을 실수했는지 생각보다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치 온 세상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도 삼키고 정말 원하는 삶도 포기합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의 시선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조선의 선비들은 이것을 신독이라 불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홀로 있을 때도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짜 품격이라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품격을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법, 그 첫 번째 갈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셨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작은 실수를 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경험. 아까 내가 너무 이상하게 말했나? 다들 나를 우습게 봤겠지. 그리고 며칠 동안 혼자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무대 위 배우처럼 모든 사람이 나를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심리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남에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문제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미래 걱정.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를 더 신경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봤을 거야. 이 착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65세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동네 모임에 나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몇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너무 촌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저번에도 이 옷 입었는데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까? 신발도 바꾸고 가방도 바꾸고 거울을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선생님은 문득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실험 삼아 평소라면 절대 입지 않을 아주 편한 차림으로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박 선생님의 옷차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하느라 바빴고 자기 고민 말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박 선생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 깨달음 이후 박 선생님의 삶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는 이유는 어쩌면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착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실수에 오래 관심 두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부끄러워했던 일도 남들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계속 붙잡고 괴로워하십니까? 장자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는 순간 시작된다. 정말 그렇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삶 전체가 긴장의 연속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시선이 생각보다 가볍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이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 앞에서 실수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 없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 하나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조명을 끄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진짜 얼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고 싶지 않고, 누구와도 불편해지고 싶지 않고, 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중 누군가는 이유 없이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아도 그냥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분위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질투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설득하려 듭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를 싫어할까? 그리고 점점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상대 비위에 맞추고 싫은 소리 못하고 억지로 웃으며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관계는 결국 여러분을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는 진짜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경계하라.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 기준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상황마다 태도가 바뀌고 사람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결국 자기 자신조차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면서 소중한 몇 사람과 진실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미움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리를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저 사람의 자유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남의 감정까지 책임지려 합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남 기분 맞추느라 살아갑니다. 싫은 부탁도 거절 못하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웃으며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속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굳이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생기는 순간 삶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모든 사람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불행해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자신을 남과 비교할 때입니다. 친구 자식이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동창이 좋은 집을 샀다는 소식을 들으면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해 보입니다. 남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뒤처진 것 같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남의 겉모습과 내 속마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사람도 밤에는 외로움에 울 수 있습니다. 비싼 차를 타는 사람도 가족 문제로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 보고 내 가장 초라한 순간과 비교합니다. 그러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70 세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여사님은 동창 모임에 다녀올 때마다 우울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했고, 누군가는 재산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 여사님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저 친구들의 화려한 이야기 뒤에도 남 모를 외로움과 고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작은 화분에 물 주는 시간, 조용히 책 읽는 오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저녁. 그 평범한 하루 속에 생각보다 큰 평화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정 여사님은 더 이상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삶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남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삶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산에 핀 들꽃은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민들레는 자신이 민들레이기에 아름답고 장미는 장미이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합니다. 왜일까요? 스스로의 가치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누군가보다 더 잘나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비교 대신 자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어제보다 조금 더 평온해졌는지,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답게 살았는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비교는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그 도둑에게 여러분의 귀한 인생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조선의 선비들은 신독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홀로 있을 때도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신을 속이지 않는 태도, 이것이 진짜 품격이라 믿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안에 단단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의 평가만 바라보는 사람은 칭찬 한마디에 들뜨고 비난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기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평가자는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아닙니다. 기쁜 순간도, 괴로운 순간도 결국 여러분이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삶의 기준까지 남에게 맡기려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남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면 성공이라 믿고 남들이 실패했다고 하면 실패라 여깁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내 마음이 평온한 삶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밤마다 불안에 떠는 삶이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보기엔 평범해도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내면의 재판관입니다.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양심과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힘.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휴대전화도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세상의 소음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가?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속이지 않았는가? 나는 오늘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갔는가? 이 질문들이 쌓이면 삶의 중심이 생깁니다. 그 중심이 생기면 남들의 칭찬과 비난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과 화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남들이 흔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 진짜 품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피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아마 그런 후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더 나답게 살아볼 걸.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보낼 걸.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걸 해볼 걸. 죽음을 생각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괴로워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주 작은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집니다. 남의 시선도 평판도 결국 한 줌 재처럼 흩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토록 덧없는 것에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남 눈치 보며 살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귀합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조금씩 시작해 보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용기 내어 가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오래 참지 마십시오. 물론 무례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기준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삶의 주인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삶이 유한하다는 걸 알기에 불필요한 시선과 비교를 내려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는 5가지 갈피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의 착각, 모두에게 사랑받으려는 욕심, 비교라는 지옥, 내면의 기준,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는 삶.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시선을 완전히 신경 쓰지 않는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소한 타인의 평가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일은 생각보다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리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평온이 찾아옵니다. 지혜의 갈피 여러분, 부디 이제는 남들이 만든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평범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여러분의 진심에서 나온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댓글로 이렇게 한번 남겨보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오직 나로 살겠습니다. 그 다짐이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의 갈피를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유로운 삶을 응원하는 지혜의 갈피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